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픽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3차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이 구치소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좀 만나겠다 이렇게 방문은 했는데 당연히 안 나올 걸 알면서도 간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국정조사 특위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작년 12월 31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발족이 시작이 의결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기관 보고 2회, 그다음에 청문회 3회, 그 사이에 이제 현장 조사가 2회를 하는 걸로 했고 네. 마지막 이제 해가지고 총 8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1차 현장 조사는 합참 지통제실하고 비원 벙커를 갔다 왔었고, 이번에 이제 2차 현장 조사로서 이제 동부구치소, 그다음에 서울구치소, 그다음에 이제 그 수방사, 예. 그 미결수 수용소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대통령님, 그다음 김용현 장군, 방첩사령관 이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청문회 예. 기간도 그렇고 기간 네. 보고 때도. 그래서 가도 만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걸로 결정을 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 단독으로 기자들을 대동하고 가서 한 정치 쇼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냥 야당의 정치 쇼였다. 예. 지금 그 국조특위가 출범하게 된 것부터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처음에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은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좀 참여를 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지금도 보면은 증인 채택이나 이런 게 좀 민주당 일방적으로 그렇죠. 흘러가잖아요. 최초에 이제 내란내미 국정조사 특위를 야당에서 제안을 했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 좀 영향을 끼치려는 그 의도들이 보였기 때문에 네. 반대를 했던 거고요. 예. 특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또 헌재 재판관들이 보게 함으로써 그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가는 부분에 우리가 덜어줄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우리 국민님이 참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증인들이 그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어떤 그 질문, 그다음에 선동에 많은 그 휘둘림을 당하겠다. 그래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고 나름의 그들이 증인들이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는 네.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도 참석을 하자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얼마 전에는 그 무속인 비다나 씨라고 불리는 이선진 씨가 이제 출석을 했는데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동의한 증인은 아닐 걸로 보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냥 무속인 홍보만 하는 장이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왜 그런 증인이 채택이 된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원래 증인은 여야가 협의를 해서 그 증인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국정조사 특위 기간 내내 기간 보고 때도 그렇고 1, 2, 3차 청문회 기간 동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수인 야당이 추천하는 인원만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기간 보고 때는 거의 한 80명 이상 되는 증인들이 채택이 됐었고 청문회 때는 그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예. 그렇게 많은 인원을 불러놓고 사실은 반 정도도 질문하지 못하면서 그 바쁜 사람들이 그냥 밤늦게까지 대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네. 그 지금 무속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한 증인이고 사실은 당사자인 노상원 전 정부사령관이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무속인에게 물은 내용이나 답한 내용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없었고 그 노상원 정부사령관과 무속인과 관계가 계엄 이전에 아주 오래된 내용들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나라고 이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무속 프레임이 좀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번에도 똑같이 지금 무속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희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불러서 약간 프레임을 좀 씌우려는 거였다. 그렇죠. 예, 다시 좀 비상계엄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임종득 의원님이 뭐 군 출신이시고 장군 출신이시고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내셨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사실 비상계엄 얘기를 했던 건 지난해 8월부터 그렇죠. 김민석 예. 최고위원이 얘기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뭐 그때는 그랬더라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걸 좀 느끼신 건 없으셨나요? 전혀 사실 예측을 못했죠. 예.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네. 작년 8월에 민주당에서 비상계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4년에 무슨 비상계엄이냐. 네. 왜냐하면은 절대 다수당이 야당이잖아요. 그러면 과반수만 넘게 찬성을 하면 바로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네. 통신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 보안을 유지할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과거 80년대하고는 전혀 다른 예. 시스템이고 또 군인들의 생각도 많이 변했고 이 상태에서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야당한테 이건 정치적 공세다. 망상이다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12월 3일 현실이 됐던 겁니다. 네. 그럼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로 이 일을 이제 겪게 되신 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뭐 내란 동조범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면전에서 할 정도로 또 특히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뭐 이름을 박제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의원님도 당시에는 이제 국내에 안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나는데 예. 사실 12월 3일 계엄 선포하는 그 순간 저는 일본에 있는 그 유엔사 후방기지 견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위 12월, 일정으로요? 예, 국방위 네. 위원들이 12월 2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2일차 일정을 마치고 예. 식사한 이후에 이제 쉬려고 하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모 기자한테 전화가 와요. 네. 의원님 큰일 났다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고. 아니 무슨 소리냐. 그 가짜뉴스 그다를 얘기하니까 예. 진짜라는 거예요. 네. 속보를 좀 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이제 네이버를 검색을 하니까 막 뜨는 거예요. 그게 한 10시 한 40분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그 상황을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제 유튜브나 그다음에 방송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지내고 새벽에 도쿄로 이동을 해서 의원들이 다 같이 왔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만 간 게 아니고 원래 야당 의원들 세 분이 같이 가도록 돼 있다가 두 분은 어떤 이유로서 안 오시고 네. 한번 추미애원하고 같이 국방위 행사로 갔던 것이요. 예. 그래서 부랴부랴 들어오게 되는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일정 때문에 그러셨고 최근에는 뭐 대통령도 탄핵심판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몽을 위한 예.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여권이라든지 그런 것에 조금 동의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 생각은 좀 궁금합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4년에 비상계엄 저도 상상 못했거든요. 예. 마찬가지 국민들의 반응도 초기에 그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대까지 예. 떨어졌으니까요. 그 이후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네.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맡은 상태에서 국무총리까지 또 탄핵을 하고 네. 그 탄핵하는 정족수에 많은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되고 대통령님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 발부, 체포 집행과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가운데서 국민들이 일어나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주로 나왔던 것들이 지금 국회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29번의 탄핵이 추진이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악법들 각종 그 특검과 같은 특검법과 같은 악법들이 계속 입법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심지어 작년에 이제 예산
폭주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국민들이 잘 모르다가 네. 비상계엄이 남으로 해가지고 알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들을 알다 보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처한 이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줬다는 차원에서 이제 밖에서 계몽령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큰일이 그렇죠. 벌어지고 나니까 좀 관심을 갖게 되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계명령 그렇죠. 얘기를 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남아있고 오늘도 청문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국민의힘이 좀 중점적으로 이 부분은 좀 국조특위를 통해서 밝히겠다라거나 뭐 그런 무게를 두고 계신 데가 있을까요? 거의 지금 국민의힘이나 저나 마찬가지 이제 국조특위 활동을 통해서 중점을 뒀던 부분들이 예. 그 야당의 그 무분별한 그 각종 그 북풍 공작 혐의 뭐 의혹 이런 예. 의혹 부분들을 팩트 체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님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예. 그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나 저도 역할을 하고 있고 2차 청문회 때 그 곽종군 그 사령관과 야당 의원들 간에 어떤 관계되었던 그러니까 김병지 의원과 곽종군 사령관의 관계 예. 그다음에 유튜브에 나오게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수면 아래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제 질문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사실 사전에 통화를 하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곽종군 사령관과 이진우 사령관과도 그날 12월 6일 날 아침에 네. 사전 유튜브 나가자고 권고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건 안 알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또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그러고 박범기 의원과 곽종군 사령관 707 단장과에 있어서 그 공익 신고자로 이제 추천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네. 또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2차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주요 사령관이 예. 나오고 이틀 만에 야당 의원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각종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유튜브에 나가고 하는 게 이거 유법한 행동이거든요. 사실 저도 민주당 의원 개인 유튜브 계정에 그 계엄에 뭐 같이 이제 가담을 했던 사령관이 나와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진술을 말이 안 되는 하길래요. 거잖아요. 네. 그 결국은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들이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곽종군 사령관의 진술은 유튜브 나가서부터 기간 보고 1차, 2차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까?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대표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많이 뭐 계속 달라지는 보면 건가요? 처음에 이제 그 유튜브에 나왔을 때는 국회의사당 안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밖에도 있었는데 장관이 전화가 와서 그 안에 있는 인원 요원들을 빼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예. 그 박선원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 뭐 이렇게 네.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해하고 예. 그다음 국방위 전체에 왔을 때는 이제 그게 걔 워딩이 되는 거죠. 사령관의 워딩이 되고 그 위에는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꺼내라는 말로 또 나오고 네. 공소장에는 그 총을 가지고 온 거, 아이가 뭐 문을 부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다르게 또 공소장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계속 바뀌고 있어서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원님 그럼 오늘도 뭔가 이 곽진우 전 특전사령관, 곽종군 네, 전 특전사령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사전 어떤 교감 의혹을 좀 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도 네. 뭔가 추가로 좀 설명을 하실 추가 정황 같은 걸 좀 발견하신 게 있을까요? 그 지금 사실은 곽종군 사령관은 김병주 의원이 사령부로 그 항의하러 찾아와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추궁하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는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김병주 의원은 그런 거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사실은 통화가 있었던 거고요. 그냥 찾아가서 만나게 된 게 아니고 사전에 그 전날 통화를 남아 해서.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예. 그래서 아침 일찍 이진우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던 거예요. 너도 하자. 네. 나는 이거 할 거니까. 근데 예. 이진우 사령관은 그거는 법에 사전에 인터뷰를 하려면은 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곽종군이는 했고 하고 나니까 이진우도 부하들이 우리의 부분들도 좀 대변해 달라 그래가지고 하게 됐다라는 진술을 헌재에서
엊그저께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퍼즐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예. 사실관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의원님의 어떤 추궁되는 질의에도 본인의 개인 의견 의사로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회유는 아니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는 그 이제 분명히 뭔가 본인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예.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재판관일 것이고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군인이 계엄의 주요 종사자로서 같은 군인이 한 행동으로서는 정말 적절하지 않는 부분들이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일관되지 않는 그 진술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오염됐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외에도 많은 오염된 진술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계엄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냐 했을 때도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그다음에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자기가 건의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공소장에는 보면은 계엄사령관한테 사용을 사령관이 건의를 해요. 네. 근데 사령관이 반대한다고요. 금지를 시킨다고. 예. 그 계엄사령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래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방첩사 법무참모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도 똑같아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걸 이제 지시하려고 하니까 그 지금 사령관의 권한이 아니다. 네.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해서 조치를 받아라라고 해가지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하나하나들이 예.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건 뭐 이미 국민들이 조금 판단을 말이 조금씩 바뀌는 것에서 좀 그런 걸 느끼셨고, 그리고 또 하나 공개하신 내용 중에 보면 지난해 12월 10일에 국방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휴식하는 시간 예. 동안에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과 707 특임단장이 휴식 장소에서 민주당 뭐 의원들이랑 뭐 전문위원 네. 이런 분들을 만났다, 이 내용을 공개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그 좀 과정을 확인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드리면 12월 10일 날 국방위 전체 회의가 있었고 오찬 이후에 그 국회의사당 3층에 있는 회의실에 쉬게 됩니다. 그 과정도 민주당 보좌진이 그 장소를 협조를 해줘요. 네. 그 쉬고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민주당의 그 전문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또 계속 설득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박봉기 의원 들어오고 또 부승찬 의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707 단장하고 특전사령관을 이제 설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보자에 하면은 그 과정들이 사령관이 좀 해유되는 해유당했다라는 표현들을 했거든요. 예. 그건 어떤 회유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를 이야기해달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상계엄을 알게 된 시점과 관련돼서 그 각 사령관들이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해달라는 부분들. 근데 그까지는 안 했어요. 어떤 두 번째는 JTBC가 바로 보도를 하게 되는데 그 촬영을 좀 허락해달라. 그 대신 국방위 전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도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끝나자마자 바로 틀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대신에 이제 공익신고자로 해주겠다. 공익신고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박봉기 의원이 워딩을 불러주고 사령관이 쓰고 사인하고 박봉기 의원도 또 밑에다 사인하고 그러면서 707 단장에도 이거 나쁜 거 아니니까 너도 해 하고 권유하고 그래서 707 단장도 그렇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2월 10일에 국방위 회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엄과 관련된 얘기들이 다 쏟아져 나온 그날 같은데요. 근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없던 일을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좀 들어본 이후로는 본인들 유리한 방향으로 좀 몰아가듯이 뭐 방향을 좀 설정해 줬을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전하고 오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달랐습니까? 그 휴식 시간 이후의 분위기들이. 그래서 제가 파악을 했던 거고요. 이게 뭔가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됐던 것이죠. 이건 뭐 제가 그냥 알게 된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죠. 그다음에 재판을 하는 심판관이 또 판단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3차 청문회 있으니까 의원님 질의하시는 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